이미 나의 하시지 않았어요? 이민아의 IT 묻어가기 12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또 봄을 맞이해서 밖으로 나가려고 했으나 약간 황사가 심하다 그래서 이렇게 좀 스튜디오하고는 또 다른 색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해봤는데요. 어떠세요, 김장철 씨? 네, 아주 덥고 괜찮습니다. 아늑한 기분 들지 않아요? 예, 사랑방 같아요. 네, IT 묻어가기가 아니라 IT 사랑방. 아, 괜찮아요. 네, 사랑방 손님. 아, 그럼 뭐 안방만이. 안방만. 네. 무게는 네? 오키 아닐까요? 아, 지난 방송에서 댓글 중에 약간 어머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예. 구글 크롬의 최신판이 베타 버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그랬죠. 분께서 예. 네, 정식 버전 아니냐 이렇게 예, 하셨는데 어떻게 예, 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크롬하고 파이어폭스랑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직접 설치해서 쓰고 있는데요. 크롬은 제가 베타 버전을 그냥 설치해서 쓰고 있다가 네. 그냥 자료 조사를 하다가 무심코 그냥 베타 버전이라고 집어넣었는데 정식 버전이 출시가 됐습니다. 아, 예,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드렸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좀 발로 뛰는 그런 취재를 하겠습니다. 네, 아, 뭐 이렇게 예. 말씀하시니까 좀 괜찮습니다. 뭐 너무 뭐라 한 것 같은데, 예. 네, 또 너무 많은 정보를 전해주시다 보니까 좀 예. 약간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뭐, 네, 베타 버전이 아니라 정식 버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댓글 말고 또 슈렉3님께서 질문을 살짝 올려주셨어요. 예. 펜티엄 4에다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쓰면 CPU 점유율이 100%까지 올라가는데 다른 웹브라우저는 괜찮을까요? 일단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설치해서 구동했다고 CPU 점유율이 100%가 올라가면 네. 사실 컴퓨터에 문제가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건 좀 컴퓨터 AS를 받으시던지 네. 예, 아마 외적인 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다른 브라우저를 설치를 해도 아마 CPU 점유율에서는 뭐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 그러면 또 윈도우 익스플로러 8에 예. 8에서 액티브엑스 기능을 줄인다고 지난번에 그렇죠, 예.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대부분 액티브엑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부분의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건가 걱정을 해주셨어요. 아, 그건 아니고요. 그 온라인 마켓하고 은행 홈페이지가 액티브엑스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네. 그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불편해집니다. 근데 이제 대안이 있다면 플래시가 있는데 이 플래시를 사용하면 액티브엑스와 똑같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뭐 그 어차피 그 플래시도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대안에 불과하고 그 액티브엑스가 필요 없는 사이트로 이렇게 빨리 고쳐 나가는 게 그 맞겠죠. 예. 그게 최적의 예. 최상의 대안인가요? 방법이겠죠. 예. 네, 이 정도면 슈렉3님한테 적절한 해답이 되셨을 거라고 믿고요. 예. 네, 그러면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개발자들의 로또라고 불릴 만큼 화제가 되고 있는 애플의 어플리케이션 마켓 앱스토어에 대해 알아보자. 오늘의 주제요, 앱스토어. 앱스토어 하면 뭐 다나와에 있는 뭐 알짜뉴스 이런 데서도 좀 들어봤고요. 아, 그래요? 예. 네. 좀 많이 들어본 단어긴 한데 예. 그래도 최근에 좀 들렸던 것 같지 좀 예. 사실은 생소한 느낌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정의를 먼저 알려주셔야죠. 오늘. 일단 앱스토어는 작년 한 7월 달 그 여름부터 이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뭐 그전에는 사실 그렇게 유명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앱스토어는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의 약자고 작년 7월 정도에 그 애플이 아이폰용으로 앱스토어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죠. 아, 그러면 애플리케이션의 약자로 해서 앱스토어인데 그렇죠. 그러면 왜 화제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예. 왜 그렇게 화제가 된 거예요? 일단 그 스마트폰용으로 그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큰 돈이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네. 근데 이제 아이폰용으로 이 애플이 그 앱스토어를 열면서 네. 이게 굉장히 그 사람들이 이걸 많이 이용하고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가격이 무료도 있지만 한 1,500원, 3,000원 정도 하는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가격적으로 큰 부담은 안 되는데 그게 쌓이다 보니까 지금 작년 7월 이후로 약 그 5억 건 정도 다운로드가 일어났습니다. 벌써.
아, 그러면 1,500원, 2,000원 하는 그런 작은 콘텐츠들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엄청난 했다는 사람들이 거네요. 구매를 했죠. 그러면서 매출만 해도 작년에 한 1억 5천만 달러 정도의 매출을 일으켰고 그 1억 5천만 달러면 얼마 정도죠? 제가 뭐 한 네. 2천억이 넘겠죠. 네. 예, 그리고 올해 매출한 그 예상을 보면은 뭐 1조에서 1조 5천억 이상 매출이 일어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소프트웨어 시장이 스마트폰용 소프트웨어 시장이 굉장히 커졌기에 네. 그래서 큰 화제가 되고 있죠. 와, 정말 뭐 지금까지도 엄청난 금액을 벌어들였지만 예, 앞으로 예. 더욱 뭐 배로 커질 거라는 예상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 앱스토어가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예. 애플에서 만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왠지 애플에서만 이런 게 나온 것 같진 않아 보여요. 네, 다른 데서도 유사한 서비스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그 앞자가 APP이기 때문에 애플도 사실 APP로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애플의 이제 약자인 줄 알았어요. 예, 저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애플 스토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네. 뭐 다른 그 스마트폰 운영 체제를 만드는 저희가 그 IT 묻어가기에서도 예전에 스마트폰 운영 체제를 얘기한 적이 있었죠. 네. 예, 그런 회사들도 전부 다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해 후반기에 구글이 안드로이드 마켓을 오픈을 했고요, 이미. 그리고 삼성전자는 사실 그 운영체제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제조사이긴 한데 네. 지금 영국에서 삼성 어플리케이션 스토어를 연 상태입니다. 아, 오픈을 했나요? 예, 베타 서비스입니다. 이건 정말 정말요? 베타입니다. 네. 예, 올 가을쯤에 정식 오픈, 유럽에 정식 오픈을 할 예정이고요. 네. 그 다음에 스마트폰 분야에서 지금 세계 1위 점유율을 가진 회사는 노키아인데요. 네. 노키아도 5월 중에 오비 스토어라고 똑같은 앱 스토어를 열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블랙베리는 지금 캐나다랑 미국에서 인기가 있는 스마트폰인데 네. 그 앱 월드를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아, 이름이 비슷하네요. 예, 그리고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 윈도우 모바일이랑 운영체제를 만들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 윈도우 모바일용 마켓플레이스를 뭐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고요. 뭐 주요 이 운영체제를 만드는 회사들은 전부 뛰어든 상태고요. 네. 국내에서는 이제 SK텔레콤하고 그 LG텔레콤, KTF 그 통신사들도 전부 네. 앱스토어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네, 정말 많아요. 이렇게 네. 와, 우리나라 것까지 엄청 많은데 돈이 된다니까 일단 다 뛰어들죠. 일단 뭐 작년에 5천억 원? 그 정도 예, 됐다고 하니까 2,000원. 예. 2천이요? 죄송해요. 제가 아니, 숫자에 아닙니다. 좀 약해서. 예, 예.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이제 앱스토어 같은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중에서 앞으로 뭐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애플의 앱스토어 말고도 어디가 가장 유력하고 유망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 구글이라는 웹사이트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네. 그 구글이 만드는 안드로이드 마켓이 상당히 유력합니다. 그래서 그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가 개방형 플랫폼이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좀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죠. 네. 아무래도. 그래서 그 구글의 온라인 인프라와 그 다음에 지금 한 40개 회사가 그 구글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는데 그런 참여사들이 도와준다면은 사실 좀 유력한 그 애플의 앱스토어 뒤를 잇는 유력한 앱스토어를 만들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노키아가 세계 1위입니다. 현재 40% 정도를 스마트폰을 점유를 하고 있는데요. 노키아가 채택하고 있는 신비안 역시 좀 그 개방형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제조사나 그 개발자들이 참여하기가 용이하고요. 네. 사실 신비안이 그 개발하기에는 좋은 어플리케이션 그 운영체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노키아가 2010년 정도에 그 새로운 좀 모바일용 운영체제를 다시 정비를 해서 신비안을 더 발전시키겠다고 말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에 좀 두각을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있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지금 어플리케이션 스토어를 만들지 않았는데 이미 그 PDA 같은 데서 사용하던 어플리케이션이 2만 개가 넘습니다. 예, 그래서 애플 앱스토어에 현재 한 2만 7천 개 정도의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거와 비교해도 별로 이렇게 부족하지가 않죠. 그래서 그 윈도우 모바일용 스마트폰이 나중에 그 윈도우 모바일용 스마트폰들이 많이 점유율이 높아지면 사실 현재까지는 그 삼성하고 HTC가 주로 윈도우 모바일용 그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향후에 HP가 또 뛰어들고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점유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본격적인 경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와, 일단 뭐 개방형 플랫폼을 쓰는 것들이 좀 유력하다고 꼽으셨고. 그렇죠. 일단 그 개발자들이 접근하기가 쉬우니까요. 네, 그만큼 소프트웨어도 많이 나올 수가 생산이 될 있죠.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뭐 근데 유망한 서비스들이 구글 그리고 노키아, MS라고 꼽으셨는데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나라도 할 거라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인기를 끌 거라고 전망하세요? 일단 좀 이 부분에서 약간 비관적인 또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사실 이 앱스토어가 우리나라에서 화제가 된 거는 그 지난달인가요? 2월달에 그 한국의 한 직장인이 만든 헤비메크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 헤비메크라는 게임이 그 아이폰용 앱스토어에서 그 다운로드 순위 5위 정도에 올랐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이 그 애플 앱스토어 한 5위권 정도면 하루에 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만 한 10위권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 뭐 한 10억 정도를 벌 수가 있죠, 개발자가. 한 달 만에요? 거의 로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네요. 그런데 이거를 미국에 이렇게 출시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만약에 이걸 출시를 하려고 하면은 게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절차가. 그렇죠. 심의를 받는데 또 돈이 필요합니다. 아, 그래요? 돈을 내야 하고요. 또 심의를 받는 기간이 또 1, 2주에서 뭐 길게는 3, 4주까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하고 이런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아까 같은 직장인들이 손쉽게 이렇게 뭐 개발해서 손쉽게 올리기는 조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런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이 국내 유저들이 일단 소프트웨어는 공짜다. 돈 주고 사는 그런 인식이 좀 잘 안 돼 있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앱스토어의 게임들이 뭐 1,000원에서 1,500원 무료도 있고요. 그런 게 많아서 좀 가격적으로는 좀 저렴하긴 하지만 그래도 공짜라는 인식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걸 유료화하는 것보다는 아마 제조사들이 스마트폰을 낼 때 거기에다가 미리 담아 놓는 거. 물론 그게 이제 출시가에 다 포함이 되겠죠. 근데 그거를 그냥 포함되어 있으면 공짜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 거 위주로는 좀 한국에선 발달할 수 있어도 직접적으로 다운을 받아서 한다는 거는 성공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좀 비관적인 전망을 해봅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구조부터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도 좀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개발자들이 뭐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에 있었으면 바로 망했다 뭐 그런 소리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게 좀 이 소비자들의 인식도 이 개발자에게 뭐 사실 큰 돈은 아니거든요. 이런 앱스토어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들은 1,000원에서 뭐 2,000원, 3,000원밖에 안 하니까 이 정도는 좋은 소프트웨어가 있으면은 제 돈을 내고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애플의 앱스토어 같은 좋은 마켓이 형성되리라고 봅니다. 네, 그래요. 우리나라도 이런 뭐 앱스토어 같은 새로운 소프트웨어 시장을 하루빨리 공략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런 분야에 대한 인지도도 더 선진적으로 끌어올리고 또 이런 시장도 새롭게 깊이 개척해가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공익방송 같네요. 마무리 이런 식으로 좋게. 그럼 다음 다알지 질문 순서로 넘어갈게요. 다알지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지식과 노하우를 묻고 답하는 지식 공유 서비스입니다. 닉네임 FM4U 님께서 라디오 느낌 나요. FM4U 님께서 3월 16일에 올려주신 건데요. 모니터 입력 중에 DVI보다 HDMI가 화질이 더 좋게 표현이 되는지 질문해 주셨어요. 일단 아날로그 규격인 D서브에 비해서 DVI가 그 디지털 신호 규격이기 때문에 그 신호 자체가 그 디지털 신호를 더 깨끗하게 재생을 하고요. 전송을 하고요. 그 HDMI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한 단계 더 앞서서 그 비압축 영상 신호를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더 큰 파일, 더 많은 정보를 원활히 전송을 할 수가 있죠.
아, 그러면 HDMI가 화질이 좋게 나오는 게 맞는 거군요. 예, 당연하죠. 예, 예. 네, 당연한 거. 네, 그러면 또 여기 한 가지 더 질문해 주셨는데 예. 요즘에는 HDMI, 그 화질이 좋다는 HDMI보다 한 수 위인 예. 디스플레이 포트라는 게 나왔던데 예, 예. 어떤지 뭐 대역폭의 차이가 있는지도 여쭤봐 주셨어요. 일단 디스플레이 포트 같은 경우는 그 HDMI에 비해서 더 큰 파일 전송 규격이긴 합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 영상 쪽으로는 HDMI가 주를 이루고 있고, 그 디스플레이 포트 같은 경우는 컴퓨터용 규격으로 좀 특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좀 표준화는 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그 제품 자체를 많이 찾기는 힘들 겁니다. 현재로서는 사실 HDMI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뭐 TV와 연결한다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는 HDMI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다할지 질문도 깔끔하게 답변 오늘 해주셨고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새로운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IT 묻어가기가 지금 뭐 12번째? 오늘이 네. 12번째 시간이었잖아요. 예. 항상 한 가지 주제 가지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개편이 되는 거 이야기 들으셨나요? 네, 들었습니다. 아, 들었어요? 예. 자세히 못 들으셨을 거라고 제가 제가 생각하고. 지금까지 좀 많이 틀리고 네. 설명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네. 저도 인간인지라 자꾸 한두 개씩 틀리고 그래서 참. 그래서 개편된 건가요? 네, 그래서 예.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한 가지 주제를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소재 고갈이 일어났죠, 일단. 네, 약간 그런 면도 있고, 예. 근데 앞으로는 이제 또 보다 더 이제 댓글 달아주시는 여러 시청자분들과 교감을 하고자 예. 이제 여러분들이 정해주시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또는 질문을 가지고 이제 이끌어 가려고 해요. 그걸 이름하여 시즌 2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네, 다음 시간 시즌 2에서 예. 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민아의 IT 묻어가기 오늘 12번째 시간 앱스토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부터는 새로운 시즌2로 찾아뵐 텐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으로 만들어가는 방송이니까요. 댓글에 질문과 의견 많이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선정되신 분께는 푸짐한 경품도 기다리고 있다니까 꼭 참여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김정철 씨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